이제 원문을 보시면 정이월 간목, 정이월 간목은 자 써놓고 볼까요? 자 간목은 간목인데 2월이니까 뭐죠? 묘목이죠. 묘월이죠. 자 묘월의 간목은 소 본디 무취 취함이 없다. 뭐다? 종재 종살 종화 지리. 자 이 세 가지의 이치를 취함이 없다.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종재 이 제자는 이제 원래 앞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제주 제자죠. 원래는 그런데 중국의 간자체는 이 제자죠. 그런데 같은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종재격, 종살격, 종화격.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종재격. 예를 들어서 저기 신금일주가 이 묘월에 밑에 지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가 할까 을묘에 갑인에 뭐 이렇게 갑인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부 이거 하나 빼놓고 전부 뭐요? 목이죠. 그러면 원래 금은 뭐예요? 금금목으로 목을 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금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의 세력이 7개나 되는데 나 혼자 신금이에요. 그럼 내가 원래는 내가 그걸 할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하나 없어요. 뿌리도 없고 원령도 없잖아요. 봄에 태어난 신금에 뿌리도 없어요. 또 비계급제도 없어요. 인성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극히 신약해서 어떨다 할 때는 그냥 우리 삼종지도가 있잖아요. 어려서는 아버님,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자식 말 이게 따라가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월 2월의 간목은 뭐다? 자 묘목은 자 우리 자, 오, 묘, 유 이거 뭐죠? 왕지예요. 왕지. 자 수의 왕지 자, 오, 불, 목, 묘, 자 유, 금의 왕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양인격이 양인격은 칠살도 마다하지 않는다. 칠살을 반가한다 그랬죠. 그만큼 간목 입장에서 가장 목의 기운이 왕한 2월달 즉 묘월달의 간목은 굉장히 기운이 세다. 내가 기운이 센데 왜 따라갑니까? 내가 하나도 기운이 없을 때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왕한 월의 그 간목이기 때문에 묘월의 간목은 지지의 원령의 왕한 그런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인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오히려 칠살도 반가울 정도로 기운이 세죠. 그런데 내가 무슨 남을 따라갑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설하고 평주는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정2월 간목, 정2월의 간목은 또는 정월이나 정월은 또 뭐죠? 인월달이죠. 역시 비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정월 2월의 간목은 원령이 녹왕이다 그랬죠. 자 이는 뭐죠? 녹이고 묘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무종화질이 자연스럽게 뭐다? 종화의 이치가 있을 수가 없다. 종화의 이치가 없다. 기본적으로 뭐다? 종격은 내가 약해서 따라가는 건데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또 원문을 보시면 혹은 일파 이제 한 무리죠. 한 무리 한 무리에 경신이 있어요. 경신. 자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 있으면 뭐죠? 칠살이고 신금이 있으면은 정관이죠. 어쨌든 극을 해요. 나를 극을 하죠. 자 한 무리 경금과 신금의 한 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 여기는 주는 뭐죠? 명주겠죠. 이 사주의 명주 이 사주의 명조 주인은 일생 동안 노고 피곤하죠. 나를 치러 오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살다 보니까 자식을 극을 하게 되고 원래 자식은 뭐죠? 나한테 자식은 남자한테 자식은 뭐죠? 관이죠. 맞나요? 한번 해볼까요? 남자, 여자, 자, 재성이죠. 부인이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재성인데 재성이 난 사람이 관이죠. 재생관이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내 재성이 난 거니까 나한테서는 관이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이 어찌됐든 나를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자, 자식을 극하고 형처, 재물도 저기 재성, 처도 극을 한다고 말이죠. 형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극자, 형자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극이 뭘 의미하냐, 형이 뭘 의미하냐. 그럼 형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형벌이냐, 그렇죠? 감옥에 보내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거슬리게 한다는 거죠. 자식과 부인을 거슬리게 하고 자식을 극하고 아내를 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회 금국, 지지에 뭐가 있어요? 금국으로 회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간목이 이렇게 했는데 지지에 뭐가 있어요?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다. 그 뭐죠? 이 경금과 신금이 뿌리를 갖고 있죠. 어떻게 돼요? 더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 경금과 칠살의 기운은 더 강해져서 나를 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그래서 비빈, 가난하지 않으면 여절한다 그 말이죠. 비빈, 가난하지 않게 되거나 가난하지 않은 여절하게 된다. 즉 가난하거나 여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여절하게 된다. 뭐 죽지 않으면 가난하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설학을 보겠습니다. 이 위에서 자, 간목에게 있어서 경금과 신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이죠. 차언, 이것은 말하는 것이다. 뭐다? 관살, 왕. 관살이 뭐죠? 이거는 이게 살이죠. 7살이니까 살이 되고 신금이 관이 되겠죠. 근데 밑에 지지에 사유축 금국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금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힘세게죠. 또 뭐가 있어요? 신유술, 이 방압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 정말 금이 세력이 세지죠. 이럴 때는 사유축 삼합이나 신유술, 방구로 갔을 때는 위에 천간의 경금이나 신금이 굉장히 드세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것은 관살이 왕해지면서 이무제야라. 쟤는 뭐예요?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누가 제재를 받아요? 경금과 신금이 제재를 받죠. 경금과 신금을 받은 것은 뭐죠?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되겠죠. 식신상관에 의해서 식극관 또는 식극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병화가 관이 없기, 이게 이 병화나 정화가 없이 경금과 신금이 투출되면 간목에서는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정월, 자, 정월은 1월달이죠. 목이 바야흐로 맹아는 뭐죠? 새싹이 막 이제 나는 거죠. 이제 바야흐로 새싹이 나오는 시기고, 그 다음에 생기, 봉발지시, 봉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기라고 했을 때 뭐죠? 뭐가 이제 새로운 기운이 막 생하는 거죠. 새싹이 생하는 기운, 이 맹아와 관련되는 게 생기죠.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생기 하면 뭐죠? 이렇게 써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 맹아와 관련된 생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식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기가 생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중국말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중국말로 하면 샹치해서 뭐냐면 화내다 그 말이에요. 화내다. 새싹이 화내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새싹이 싹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생기를 쓰면 안 된다. 이게 중국말로는 샹치, 화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기 이렇게 하면은 중국말로 찾아보니까 이 생기 있어요. 그래서 샹지해서 이거를 삶의 기회라든가 생존의 이런 생기, 활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말할 때는 생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자가 이렇게 쓰는 것은 중국어 특성상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할 때 생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생기. 이게 화내다 뜻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봉발은 뭐냐면 이게 보면은 봉발이 어디 갔죠? 쑥봉에 일어날 바래요. 그러니까 봉발은 구름따위가 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뭔가 이 확 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정월달은 목이 바야흐로 새싹이 나면서 생기가 봉발 막 일어나는 지시, 그러한 때이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는 불이 마땅하지 않아요. 다음같이 무엇을 하면 마땅한다. 제역은 뭐예요? 제재하는 거죠. 제재하고 억은 뭐죠? 억제하는 거죠. 제재하고 억제하는 거. 제역. 그래서 짓밟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그 새싹이 보면 새싹이 막 새싹을 비비고 나오려는데 어떻게 해요? 발로 쓱싹쓱싹 밟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새싹이 부러지면서 죽겠죠. 그래서 새싹이 어릴 때는 그렇게 짓밟아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면
뭐 우리나라 말로 말을째 억누르는데 여기서는 제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재하고 억누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재하고 억누른다. 원래는 이 제자가 이제 마름하다 그런 제자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제억을 그냥 극제한다, 억누른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러함으로 춘목 봄의 나무는 금을 쓰면 어떻게 돼요? 상격이 되지 못한다. 아직은 새싹인데 금이 와서 싹둑싹둑 잘라버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금을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너무나 어린 나무기 때문에. 자, 금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가 커가지고 동량지제가 큰 나무를 이 목을 어떻게 해요? 간목을 이 나무를 도끼 경금으로 쳐가지고 뭐예요? 기둥을 만들거나 쓰려면 나무가 커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새싹이 막 이렇게 나오는 데 가서 도끼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뽑혀 나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다무제, 금이 많은데 제재함이 없다. 극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고 그랬죠. 비빈즉요,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